제48화 리더의 고민. 하필은 정준과 석희, 윤설이 탄 차가 사라질 때까지 멍하게 그들이 가는 곳을 바라보았다. 하필은 따라가고 싶었다. 윤설이 걱정되기도 했지만 갑자기 하필에게 맡겨진 리더라는 명칭이 부담스러워서였다. 보통 사람들은 이런 경우에 평상시에 안 보이던 권위와 자만심이 스멀거리며 올라오기 마련이지만 하필은 스멀거리기는커녕 2주 안에 이곳을 떠날 수 있는 묘책을 생각하기에 바빴다. 하필 떠돌이 복음 1장 1절. 어차피 이곳을 나가도 안 나가도 인생은 계속 사라진다. 식량을 구해야 하고 어딘가에서 잠도 자야 하고 화장실에서 똥도 싸야 한다. 하필은 반평생을 극도의 정착생활에 익숙한 사람이었다. 극도의 정착생활. 직장과 집을 구분하지 않고 사는 정착생활. 하지만 하필의 경우는 집을 중심으로 한 정착이 아니었기 때문에 오히려 하필식 극도의 정착생활은 다른 말로 하면 떠돌이 생활과 비슷했다. 그러니 결국 하필은 바이러스 창궐 이후 또 다른 떠돌이 생활을 시작한 것이나 다름없었다. 그러니 하필에게 5,000명을 책임지는 리더라는 자리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었다. 떠돌이 생활의 장점은 자신만을 책임지며 살 수 있는 것 아닌가? 하필은 문득 마트 유리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쳐다봤다. 덥수룩한 수염과 말라서 각이 진 얼굴 때문에 자신의 얼굴이 낯설어 보였다. 그때 저 멀리 어쩌면 하필의 착각일 수 있을 만큼 멀리에서 누군가가 하필을 보고 있는 것 같았다. 분명 사람이었다. 마치 총을 조준하고 있는 듯 무릎사 자세로 하필 쪽을 보다가 일어서서 사라졌다. 300m 이상 떨어진 거리였지만 하필은 자신이 본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예전 같으면 정신병 환자나 상상할 얘기였지만 지금처럼 도시에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거리가 아무리 떨어져 있더라도 구분할 수 있었다. 누군가 나를 노리고 있다. 하필은 마트 안으로 들어갔다. 하필은 자신을 노릴 만한 사람에 대해 생각해봤다. 김상규 쪽 무리들 아니면 얼마 전에 온 군인들. 김상규는 하필을 죽이려고 했던 건 맞지만 이미 하필이 동물 실험실을 빠져나왔고 김상규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준 것은 아니었다. 물론 사람은 직접적 피해보다 더 이상한 이유 때문에 사람을 죽이기도 한다. 하지만 진짜 김상규가 하필을 죽이려고 마음을 먹는다면 이렇게 시간을 끌거나 스나이퍼를 보낼 필요는 없다. 그냥 군대를 이쪽으로 보내면 끝날 일이었다. 또 다른 가능성은 얼마 전 군용 헬기를 타고 온 무리들이었다. 그들은 하필이 보기에 좀 이상하고 엉성했다. 정부를 대표해서 사람을 차출한다면서 마트에 모인 사람들에 대한 기본 정보도 없었다. 어쩌면 그들은 정부를 대표하는 사람이 아닐 수도 있었다. 이런 혼란의 시기에 누가 정부를 사칭한다고 해서 뭐라고 할 사람도 없거니와 그 누구라도 군복을 입고 군인이라고 하면 그런 줄 알 뿐이다. 공권력은 이미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다. 하필은 그 어떤 세력이든 간에 마트가 타겟이 된 것은 분명하다는 생각을 했다. 정준과 석희, 윤설이 없기 때문에 하필은 마트에 대한 얘기를 나눌 사람이 필요했다. 권선실. 하필은 그녀에게 궁금한 게 많았다. 어째서 탈출하고자 한 날 트렁크에 몸을 숨겼는지도 궁금했다. 어차피 버스로 탈출할 거였으면 그냥 그 길로 버스를 타고 도망가면 될 일이었다. 교주는 다리가 부러진 채로 누워있었다. 장우는 당분간은 손을 쓸 수 없었다. 하필에게 맞아 손에 있는 뼈들이 여기저기 조각났다. 여기 상황이 얼마나 오래 갈지는 모르지만 장우가 찌르는 송곳에 찔려 죽을 일은 당분간 없을 것이었다. 교주는 옆 침대에 누워있는 장우를 보면서 인생의 깊은 허무함을 느꼈다. 불과 며칠 전에 정 회장을 김포공항에서 만났을 때만 해도 마치 교주와 장우는 서울과 경기에 새로운 임시정부를 만들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장우의 표정에서도 뭔가가 끓어오르는 표정을 읽었다. 교주는 문득 예전에 장우가 한 말이 떠올랐다. 교주는 하필을 너무 쉽게 봤다는 후회를 하며 몸을 뒤척거렸다. 윤설과 정준 그리고 석희는 굳게 닫힌 철문을 바라봤다. 연구소 주변은 주거 지역이나 상업시설이 전혀 없었다. 연구소는 아직 약탈의 흔적이 보이지 않았다. 철문과 함께 다양한 물건들을 쌓아서 만든 바리케이트 때문에 들어갈 수 있는 통로는 모두 차단되어 있었고 담 또한 높아서 어지간한 결심이 아니고서는 연구소에 들어갈 엄두가 나지 않을 것 같았다.
아직 여기 말고도 약탈할 곳이 많이 있긴 한가 봐요. 정준이 연구소 담벼락 이 끝에서 저 끝까지 훑어보면서 말했다. 오히려 더 다행일 수 있어요. 시설이 잘 보존돼 있을 테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들어가죠?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정준이 그러는 사이 석희는 주변을 둘러보며 넘어갈 만한 도구를 찾는 것 같았다. 윤설은 이 정도로 보안에 철저한 곳이라면 안에 아직 누군가 생존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다. 그렇다면 신중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정문 초소 위에는 이쪽을 향하고 있는 CCTV가 있었다. 그때였다. 석희가 어딘가에서 박스와 매직펜을 가져오고 있었다. 석희 역시 윤설과 같은 생각을 한 게 분명했다. 안녕하세요. 안에 계시는 분 보세요. 저희는 화성생물연구소 바이러스 연구실 연구원들입니다. 백신 배양을 위한 연구시설을 찾다가 여기 오게 됐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석희는 화성생물연구소라는 글자에 밑줄을 그어서 그곳이 바이러스 유출이 시작된 곳임을 리마인드 시키려고 하는 것 같았다. 정준과 석희는 급조한 피켓을 CCTV 앞에서 번갈아가며 흔들고 보여주기를 반복했다. 어느덧 해가 저물고 있었다. 마트는 어김없이 잘 돌아가고 있었다. 하필은 문득 윤설이 예전에 자신한테 준 책 한 권이 떠올랐다. 윤설은 그냥 하필의 책상에 그 책을 툭 던져놓았었다. 아무런 말이나 메모도 없었다. 윤설은 그때 유럽에서 열린 국제질병학회에 참석하고 돌아온 직후였다. 그 책은 레베카 솔릿이라는 사람이 쓴 이 폐허를 응시하라였다. 책의 내용은 이랬다. 재앙이 닥쳤을 때 낯선 사람들은 친구가 되고 협력자가 되며 물건을 자유롭게 공유하고 즉석에서 새로운 역할을 맡아서 해낸다. 자신이 어떤 집단에 봉사하는 데 필요한 존재임을 알 때 한 인간의 모든 특성은 존엄성을 얻기 때문이다. 그때 윤설은 지금의 상황을 예견하고 있었던 것일까? 하필은 동물 실험실과 마트에서 최근에 보았던 인간들의 모습이 레베카 솔릿이 재난을 취재하면서 발견한 그것과 유사하다는 것을 문득 느꼈다. 무엇보다 하필이 그랬다. 하필은 어쩌면 사회와 담을 쌓고 스스로 고립을 택한 직장형 히키코모리였는데 재난이 닥치고 나서 그동안의 삶과는 다른 삶을 살고 있다. 마트는 어쩌면 이용과 충족의 측면에서 이런 모양으로 굴러가고 있을 수도 있지만 개개인들의 디테일은 레베카 솔릿이 얘기한 재난 속에서 인간성을 발휘하는 모습이 분명했다. 하필은 이주에 떠날지라도 일단 이들에게 필요한 누군가 결정을 내려야만 바뀔 수 있는 일종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거기까지 생각했을 때 권선실이 나타났다. 뭐라고 불러야 돼요? 교주님? 아니면 신 교주님? 선실은 비아냥과 진심 사이에서 묘하게 하필을 도발하고 있었다. 저는 알을 까고 나오거나 동족녀에게서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교주는 될 수 없어요. 100%. 선실은 하필의 이런 말투에 강한 호기심을 느끼는 표정이었다. 원래 말을 그딴 식으로 해요? 네니요. 선실은 살짝 웃었다. 그 역시도 비웃음과 웃음의 중간이었다. 냉소. 하필은 선실의 루틴에서 냉소를 읽었다. 그녀는 냉소로 인해 상처받은 게 분명했다. 그때 트렁크에 들어간 이유가 뭐예요? 선실은 또 한 번 키득거렸다. 이번에는 진짜 웃음이 약 80% 정도인 것 같았다. 각본대로 움직인 거예요. 당신을 믿어야 할지 말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일종의 테스트를 해본 거죠. 그럼 사전에 나를 끌어들일 생각을 했던 겁니까? 처음에는 교주의 생각이었어요. 노창호가 당신에 대해 얘기를 많이 하더군요. 그런데 왜 그날에서야 그런 거죠? 차차 알게 될 거예요. 그런데 용건이 뭐죠? 하필은 선실의 말을 듣고 멍했다. 이들은 적어도 상당히 멀리까지 앞을 보며 행동하고 있었다. 그들은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배울 점이 많은 사람들이었다.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하필이 갑자기 말을 더듬자 선실이 피식 웃었다. 선실은 계속 하라는 듯 웃음을 거두고 진지한 표정을 지었다. 마치 사랑 고백을 기다리는 여인의 표정 같기도 했다. 하필은 최대한 말을 또박또박 이어갔다. 이사를 하던지 아니면 주변의 다른 곳으로 분산 수용을 해야 해요. 감염을 방치해서는 안 돼요. 대가를 치러야 할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선실은 단호하게 대가라는 말을 썼다. 하필은
선실이 말하는 대가가 뭔지 궁금했다.